자, 정신건강 사회복지론 4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3장의 정신장애 증상과 분류해서 이번 주에는 주로 증상을 살펴보고 있고요. 자, 반과로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재로는 64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분과 정동장애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두 번째로 이번에 사고라면 즉 생각을 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생각과 관련된 정신장애의 일반적인 증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고 형태 및 진행의 장애인데 이게 동그라미 번호가 아주 뭐 여러 가지 9개, 10개, 12개까지 나와 있는데요. 뭐 하나하나 봅시다. 자, 물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폐적 사고, 자기 혼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생각에 빠져 있는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장애인복지를 수강을 했다고 한다면 익숙하게 될 텐데요. 자폐가 한자어로 이게 스스로 자자, 나를 의미하는 거고요. 닫을 패자입니다. 문을 닫다 할 때 그 패자. 그래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물론 이제 마음이라는 게 정신작용이 이해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가슴을 표현하기도 하죠. 마음을 닫아 걸고 타인과 교류를 잘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물론 그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자폐적 사고라는 것은 자기 혼자에게만, 남들과 무슨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남들한테 어떤 관심 받는지 그런 건 다 잘 안 되고 그냥 혼자만 자기 내면의 세계에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타인과의 교류를 안 하는 것이 자폐적 사고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증상이어서 자폐성 장애는 이제 또 나중에 좀 구분을 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자폐성 장애도 물론 자폐적 사고를 기본으로 하겠죠. 우리는 지금은 주로 진단명이 아닌 증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박관념인데요. 한 가지 생각에만 계속 맴돌고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 본인도 필요 없는 것임을 알고 있지만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강박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 사고에 있어서 형태와 진행의 장애를 보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강박 행동, 예를 들자면 일반 대중들도 많이 떠올리는 강박 행동을 하면 손을 너무 자주 씻는 행동, 하루에 수백 번 손 피부가 벗겨질 만큼, 그럴 경우는 그럴 정도가 돼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지, 하루에 한 2, 30번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강박 행동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손 씻는 행동을 그리려고 하는 건데, 뭐 동물 앞발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지금 행동이 아닌 강박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이제 빵점을 받았어요. 100질 냈습니다. 그러면 고민되겠죠.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반복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어요. 강박적으로.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이 되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강박관념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게 한 1년 간다면 이건 강박적인 생각입니다. 강박관념. 본인이 한 가지 생각에만 계속 맴돌고, 내가 중간고사 왜 이렇게 봤을까? 왜 그랬지? 그 생각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계속 반복해서 떠올라서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강박관념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중간고사 한 번 안 봤다고 이제 생각이 일주일도 안 가지 않나요? 뭐 정상적입니다. 자, 세 번째, 우원증입니다. 우원은 멀리 돌아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엉뚱한 연상에 의해서 한참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원래 자신의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지금 이 3, 4, 5, 6 이제 계속하는 관련된 내용들이 다 연상하고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나 지금 실현당했어 오늘. 그러면 진짜니? 뭐 그 자식이 그럴 수 있니? 뭐 이렇게 정상적인 범위에서 연상된 얘기를 이어서 하게 되죠. 지금 나 실현했어. 난 오늘 짜장면 먹을래.
이건 뭐 도무지 연상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실현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딴 얘기하다가 쭉 돌아와서 아 그래 내가 실현 얘기하고 있었지. 이게 우원증이에요. 우리도 뭐 일상생활의 대화에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현저히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만큼 이 옆에 있던 사람이 대화하다가 얘가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닐까? 라는 느낌이 들 만큼 그렇게 멀리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잠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탈원증이에요. 이건 아예 안 돌아오는 겁니다. 우원증은 돌아오긴 돌아와요. 아, 나 실현했어. 그 얘기를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아예 안 돌아와요. 다른 이야기로 빠져서 원래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다른 이야기만 하는 경우입니다. 나 실현당했어 이 시작하다가 오늘 점심 짜장면 먹었어 얘기로 이제 아예 안 돌아오는 겁니다. 자, 사고의 비약. 자, 이 내용들은 그 제 65페이지에 교재에 예가 나와 있어서 그 예를 보기도 할 텐데 5번엔 사고의 비약. 이게 날아갈 비자고요. 비행기 할 때 그 비자고요. 플라이트 뭐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사고가 날아다니듯이 이건 개구리가 뛰는 거긴 한데요. 하여간 날아다니듯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연상 과정이 대단히 빠르게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데 연상이 전체적인 논리성을 갖추지 못해서 단편적인 연결 그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 보기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본인은 뭔가 연상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너무 빨리 움직여서 듣는 사람은 이 중간중간에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금 실현 얘기하고 있었어요. 실현 얘기를 하다가 실현당해서 내가 좌절에 빠졌고 그래서 자살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실현당한 사람이 이런 얘기가 지금 막 순간적으로 다 연결이 돼서 나 실현당했어. 근데 장례식장 어디가 좋을까? 갑자기 내가 좌절해서 자살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장이 어딘가 안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중간중간까지는 연상이 정상적인 범위인 건데요. 실현당했어? 나 장례식장 어디면 좋을까? 이러면 이게 비약되는 거죠. 자, 그것이 사고의 비약의 의미인데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상대방이 무슨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걸까?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고의 지연. 비약과 반대라는 얘기는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선 대화의 연상의 속도가 대단히 느려서 사고의 진행이 느리거나 아예 연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인데요. 우울증이나 조현병의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사고의 중단. 이건 지연인데 그래도 늦게라도 정상적인 그 연상이 되는 건데 이건 아예 스탑해버리는 거예요. 사고의 흐름이 갑자기 멈추는데 블락킹이란 이란 것은 다음 말을 생각하기 위해서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할 때 뭔가 좀 생각을 하느라고 대화가 멈출 수도 있겠는데 아예 생각 자체가 멈추는 겁니다. 생각을 하느라고 말이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생각이 없어져서 말을 멈추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을 하게 될 때 전혀 관련이 없는 역시 나 실현당했어 그러다가 짜장면 먹었는데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조현병에 대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진단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진 않아요. 어떤 진단명이든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 나오는 키워드가 연상입니다. 나 실현당했어. 우울해. 자살할지도 모르겠어. 이게 정상적인 연상의 범위인 건데요. 연상의 이완. 연상은 전체적인 논리성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요. 연상이 상황이 적합하지 않고 논리성을 상실하게 되면 연상의 이완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사고 장애의 기본이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속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일단 이거 먼저 다루도록 하죠. 자, 보속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려오건 하나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경우인데 이게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뭔가의 계속적인 행동이나 말도 행동에 포함되죠. 계속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 사실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단어여서 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건 이제 교재 없는 내용인데요. 보속성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꼭 한자어를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바랍니다. 보는 지킬 보고요. 유지하다 할 때 그 보고 이을 속
계속 유지하고 지키고 이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스탑해야 되는데 스탑하는 게 정상인데 영어로는 persive, persevere의 명사는 perseveration. 그러니까 계속 뭔가 유지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보속증은 자극이 바뀌어도 같은 반응을 되풀이하는, 사실은 스탑하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 범주인데 바뀌어도 같은 반응을 되풀이하는 경향 또는 자극으로 생긴 심적 활동이 그 자극이 없어져도 일정하게 지속된 증상을 나타내는 건데요. 임상적인 보속증을 나타내고 있는 정신과 환자가 그린 시계예요. 자,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11, 12가 바뀌어 있기는 하고요. 또 12까지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시계를 그린다고 했을 때. 근데 13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면 14, 15, 16. 시계를 그린다라는 건 12에 멈춰야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러지 않고 그 반응을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보속증의 의미이고요. RCFT라고 해서 레이라는 학자 이름이고요. 레이 컴플렉스 피규어 테스트. 사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우주선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의 의미는 없는데 이걸 그대로 따라하라고 합니다. 하나의 심리검사 테스트예요. 백지를 주고 이 그림 그대로 따라 그리세요. 이거 쉽지 않겠죠. 이거 여러분이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을 따라 그린 걸 보고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추측해 보는 겁니다. 기계로 찍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보속증세를 가진 환자들은 한 번 어떤 그 패턴의 그림을 그리다 보면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반복되고 있는 그림이죠. 이렇게 계속 그리는 겁니다. 따라 그리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이건 뭐 더 이렇게 촘촘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생각이 빠져서 이걸 여기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딱 하나 둘 셋 원래는 5개인데 이걸 막 10개씩 그리고 있으면 정상 범주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게 보속증이라는 것의 그런 행동의 의미입니다. 자, 다음에 11번으로 지름열렬인데요. 자, 계속 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우리 앞에 번호 그 보속증 빼고 보면 연상에 이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자, 9번에 자, 10번이 빠졌네요. 10번. 자, 10번 여러분 교재 보기 바랍니다. 10번 교재 보면 엉뚱함이 있습니다. 연상이 극도로 이완된 경우인데 우리말로 동문서답에 해당하는 것인데, 자, 지금 9번에 연상에 이완이 있고요. 10번에 엉뚱함이 있고 11번에 지름열렬이 있고요. 자, 다 쓰지 않겠습니다. 이게 8번이네요. 번호가 빠져서 자꾸 혼동이 되는데 8번에 이완, 9번에 보속증. 그건 조금 다른 의미고요. 10번에 엉뚱함, 11번에 지름열렬.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 이완이 심해진 게 엉뚱함입니다. 자, 우리 교재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에 보면 엉뚱함, 연상이 극도로 이완된 상태. 자, 이에 보면 지난 여름휴가 뭐 했니? 수학 공부해야 돼. 뭐 연결되자면 연결된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좀 엉뚱해 보이죠. 이완, 연상이 지금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함 더 심해진 경우이고요. 엉뚱함이 지속될 때는 우리가 지름열렬이라고 해요. 연상이 극도로 이완된 상태, 즉 지속되어 있는 걸 우리가 지름열렬하다고 표현합니다. 정신과 기록에서 지름열렬이라는 단어는 꽤 많이 나와요. 자,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을 때 더 심해지면 뭐 여름, 소련, 바위, 바나나, 연상이 안 된 단어를 계속 나열을 한다거나 대화할 때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의 예를 보면 지난 여름에 종로에 가면 철수가 스키 타다가 영화를 보다가 짜장면 엎었대. 이거 뭐 도무지 연상이 안 되는 내용들을
연결하고 있죠. 연상이 이 정도면 극도로 이완된 상태. 그리고 이게 반복 지속되면 질입멸렬이라고 합니다. 12번의 신어조작증. 자기만 아는 의미를 지닌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자폐적 사고의 결과인 경우가 많고 망상과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조현병에서만 나타나는데 우리 교재의 예를 보면 예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달을 만들 거라는 나라 이름이랍니다. 도무지 없는 개념을 본인이 만들어내요. 새로운 단어를. 자, 신어조작증. 그것도 물론 도무지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런 거죠. 자, 이제 망상입니다. 딜루전은 우리가 망상 나중에 이제 진단명을 다룰 때 지금 증상만 다루겠지만 망상이 망상장애가 따로 있어요. 망자입니다. 망상 장애가 따로 있는데 조현병에서도 망상 증세는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조현병의 여러 가지 증세가 다른 건 없고 망상만 있다면 조현병을 안 하고 망상 장애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과거 명칭은 편집증이었었어요. 우리 주 교재에도 편집증이라는 단어가 중간중간에 또 튀어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공식 명칭은 이건 이제 없어졌고요. 물론 이제 정신과 의사들도 옛날 용어들을 계속 써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공식적으로 DSM-5에 의하면 편집증이라는 단어는 없어졌고요. 망상 장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에서도 많이 나타나고요. 조현병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망상만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걸 조현병이라고 하지 않고 망상 장애라고 부릅니다. 자, 망상, 기괴한 생각. 지금 사고 장애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과는 다른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의 교육 정도나 주변 환경, 문화적 배경, 시대 상황, 인격 등을 고려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생각.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괴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논리적 설명으로 교정이 안 될 때 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망상은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관계망상. 지나가는 사람이 날 쳐다볼 때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할 거야. 미워한다는 관계를 엉뚱하게 실제로 있지 않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지 이론을 할 때 비합리적 신념, 인지적 왜곡 그것이 심해지는 것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피해망상, 과대망상은 일상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죠. 저 사람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아.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행동했는데 저 사람이 날 지금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행동할 거야. 지금 뭔가 피해망상이 있다고 우리가 보통 일상용어로도 많이 사용하죠. 과대망상. 내가 사실 안개부에서 북한에 갔다 오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었는데 실제가 아닌. 자, 이 내용들을 이제 망상에 대해서 교재에 67페이지에 좀 더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화면인데 Beautiful Mind라는 영화의 한 토막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었던 망상과 관련된 또는 환각과 관련된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현실적으로, 이건 영화이긴 합니다만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만든 영화예요. 우리는 증상에 초점을 두고 상황을 좀 보기 바랍니다. 한 9분 정도 될 겁니다.